경관지구가 세분되는 게 아니라 추가 세분된다는 거. 이미 세분됐기 때문에. 아셨죠? 그 다음에 이제 뭐가 있냐면, 세분화가 가능합니다. 세분화라는 말은 여기 보니까 도시군 관리계획으로다는 세분이 안 됐어요. 이 도시군 관리는 세분이 안 됐는데, 뭐 가지고 세분화시키겠다면 조례 가지고 세분화시키겠다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몇 가지가 있냐 그럴 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우선은요, 우리가 보호지구 중에 중요시설물 보호지구가 있어요. 중요시설물 보호지구가 있습니다. 그 중요시설물 보호지구는요, 종전에 중요시설물 보존지구하고, 알겠죠? 학교시설 보호지구를 제외한 나머지가 다 합쳐진 겁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더 확대됐어요. 우리가 군사도 있고 공항도 있고 항만도 있겠고, 알겠죠?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바로 그걸 갖다가 조례로서 뭐 할 수 있다? 세분화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알겠죠? 그래서 이걸 나온 거고, 그 다음 이제 뭐가 있냐면 여러분들 특정 용도 제한 지구입니다. 그 특정 용도 제한 지구도 종전에 특정 용도 제한 지구하고 학교시설 보호지구가 합쳐진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하나를 합쳤기 때문에 조례로다가 뭘 할 수 있냐면 세분화시킬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작년에 올해 3월까지만 해도 추가 세분하면 경미는 특별하다 그랬는데 지금 그게 바뀐 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뭐만 추가 세분이죠? 경관지구만. 알겠죠? 작년에는 미관지구인데 미관지구는 지금 없어졌고 물로 들어갔잖아요. 그 다음 나가서 중요시설물이 들어왔다 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 뭐가 있냐면 신설할 수 있다는 얘기죠. 자, 이건 도시군 계획 조례로 신설할 수 있다는 얘기인데 그 얘기는 무슨 소리냐, 우리가 여기 있는 이 법정된 19가지 외의 것이 나타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알겠죠? 그래서 이거는 법정된 것, 법정지구 외의 것이 등장할 수 있다, 이런 겁니다. 근데 이거 등장하려면 요건을 충족시켜줘야 돼. 요건은 3가지 요건입니다. 어떤 경우에 할 수 있냐, 부득이한 경우에 할 수 있는 겁니다. 어떤 경우? 부득이한 경우. 그 다음에 우리가 한달치라도 최소한의 경우에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최소한의 경우라는 게 비례원칙입니다.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게 이겁니다. 행위 제한을 완화시킬 수는 없어요. 그래서 뭐 할 수 있냐면 행위 제한 완화가 없다, 그런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와 같은 요건을 갖추면 법정지구 외의 것을 만들 수가 있다. 뭐 가지고? 조례 가지고. 그 어떤 지역에는 뭐 예를 들어서 노인보호지구도 있고, 우리가 서울시 같은 경우는 이제 문화지구도 있겠고, 알겠죠? 또 이제 보행자 우선지구도 있겠고, 이렇게 지역별로 새로운 것이 나타날 수 있단 말입니다. 그럼 우리 대구광역시 나름대로도 용도지가 나타날 수 있다 없다? 있다 하는 얘기입니다. 아셨죠? 이렇게 돼. 자, 그러면 이렇게 되면서 이제 우리가 중요한 것 중에 올해 지정을 하면서 이제 의무화시킨 것이 있겠고, 의무화시킨 것. 그 다음에 지정을 하면서 좀 완화시켜준 것이 있습니다. 올해. 그래서 얘가 나올 수가 있다,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 의무화시킨 거는 뭐가 있는가 그랬을 때 방제지구입니다. 우리가 방제지구라는 것은 뭐가 있어요? 풍수의 산사태, 해일, 이걸 예방하기 위한 거죠. 이거는 원래 2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뭐가 있죠? 자연방제지구와 시가지 방제지구가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 방제지구를 의무화시켰다는데 누구한테 의무화시켰느냐 그러면, 자 보세요. 우리가 용도 지역 지구는 뭐로 정하는 게 원칙이죠? 도시군 관리계획. 원칙적으로 누가 하는 거죠? 시도 지사, 대도시 시장. 그렇죠? 그러니까 요거는 누구한테 의무화시켰냐면 시도지사하고 누구한테? 대도시 시장한테 의무화시켜 놓은 거예요. 지정하라. 그러면 지정을 왜 하느냐 하는 걸 알 수 있겠죠. 그럼 여기에 의무화된 대상은 크게 2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 우리가 연안 침식 관리 구역이라는 게 있어요. 연안이란 말은 여러분들 육지와 바다가 만나는, 알겠죠? 이런 해안변을 갖다가 특히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연안 침식관리구역. 자, 그래서 이런 건 해일, 산사태 이런 게 많이 일어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뭐냐, 최근 10년 내에 동일한
재해에 의해서, 동일한 재해에 의해서 특히 인명피해가, 자, 가장 중요한 게 이겁니다. 인명피해가 우려된다. 알겠죠? 최근 몇 년 내? 10년 내. 몇 회 이상? 2회 이상. 그래서 이것 자체가 2회 이상 돼서 동일한 인명피해가 발생할 것 같다. 그 왜 이걸 지정하느냐? 지정하는 궁극적 목적은 이런 곳에 대해서 자, 우리가 재해 저감 대책을 하는 거겠죠. 재해 저감 대책. 그래서 우리가 이제 보면 국가가 무조건 할 때 재해 저감, 풍수해 저감 대책 들어가도 돼 있지 않습니까? 다. 그렇죠? 광역도시, 도시공기업, 도시공관리계획 다 풍수해 저감 대책 들어가도 돼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이렇게 되는데 이 저해 대감 대책을 하게 되면 재해를 줄인단 말이에요. 줄인 걸 저감이라 그래요. 대책을 하게 되면 가서 인센티브를 주겠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인센티브 나올 때 시험장 할 때 잘못 나올 수가 있어요. 왜? 우리가 잘못 생각하고 있는 저 건폐율이 자꾸 용적이 크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이는 건폐율을 갖다가 법이 정한 거에다가 얼마? 150%.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만약에 그 방제지구가 도시역 외다. 그럼 예를 들어서 녹지지역 같은 게 있거나 아니면 관리지역, 농림지역 아닙니까? 그럼 20 곱하기 1.5 이렇게 된단 말입니다. 알겠죠? 그래서 30이 된다는 이런 형태가 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네, 나가서 용적률은 120% 이렇게 될 수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옆으로 커야 넘어지는 게 덜 넘어질 거 아닙니까? 속된 표현으로. 알겠죠? 그래서 더 강화시켜주는 게 아니라 완화시켜준다. 그런 것을 아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뭐가 있냐면 올해 새롭게 신설된 것이 있죠. 특히 신설된 것 중에 뭐가 신설된 거냐? 우리가 특정 용도 제한지구와 달리 특정 시설의 입지를 완화시켜주는 나온 게 있습니다. 그걸 뭐라고 볼 수 있냐면 그게 뭐죠? 복합 용도 지구락하는 거예요. 그래서 복합 용도 지구가 있는 겁니다. 이 복합 용도 지구는요, 특정 시설의 입지를 완화시켜주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완화. 그래서 특정 시설의 입지를 완화시키는데 그 지역이 어떤 지역이냐? 예를 들어 결국 어떤 경우냐? 아까 그랬죠. 용도 지구라는 건 어디에? 용도 지역의 기능을 보완해 주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중에 용도 지역 중에 어느 지역이냐 이거죠. 그러면 우리가 쓸 때 주거 지역, 그 다음에 우리가 공업 지역, 그 다음 관리 지역에서 이들의 기능을 뭐 시키냐면 보완시켜 주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여기는 특정 시설의 입지를 완화시켜 놓은 거, 아까 여기는 특정 용도 제한지구는 특정 청소년 유해, 이거 오염 발생을 방지하기 위해서 특정 시설에 유해한 걸 규제하는 거지만 이건 뭐 하는 거다? 완화. 그럼 여기 보면 이거 역시 누가 지정하는 거죠? 시도지사, 대도시 시장이. 그러면 여기 봅시다. 어떻게 완화시켜주는 거냐? 그럼 이 요건이 나오는 거예요. 요건. 만약에 나온다면 이 요건이 자, 요건이라는 것은 이제 거기면 네 가지 요건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기역, 니은, 디귿, 니을 나와 있죠? 자, 그럼 이걸 연상할 때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만약에 자, 여기가 용도 지역이 예를 들어서 여기가 일반 주거 지역입니다. 근데 전용 주거 지역은 완화시킬 수가 없어요. 왜? 전용 주거 지역은 전량 보호잖아요. 양호한 주거 환경을 보호하는 걸 완화시켜준다면 떠들어도 된다 소리잖아. 속된 표현으로. 그러면 양호한 주거 환경이 되겠습니까? 아니죠. 그러면 일편조성, 편리한 주거 환경이잖아요. 그죠? 편리성을 완화시켜주겠다는 얘기야. 그럼 편리성을 완화시켜주면 자, 이게 일반 주거지역입니다. 그럼 우리가 일반 주거지역에 일반 주거는 건축을 뭐 하고 있죠? 금하고 있잖아요. 건축 제한 그랬잖아요. 그래서 여기는 해봤자 따지고 뭐냐, 일반 주거 대표적으로 하면 일편 조성해가지고 저층, 중층, 중고층이고, 알겠죠? 가서 보면 우리가 봤을 때 일종 근생, 그렇죠? 초중, 고등학교 이런 형태가 되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이종 근생은 거의 등장하지 못하고 종교 집회장만 등장하는 걸 원칙을 합니다. 벌써 그렇게 알고 계세요. 그냥 딱 부러지게 그냥 이종 근생은 뭐만 등장한다? 종교 집회장만. 그럼 요거만 가지고 정말 편리성이 있을까 없을까? 없죠. 근데 이 지역이 우리가 이 지역이
교차지야. 일반적으로 교차된다. 응? 그러니까 한마디로 토지의 이용도가 높으란 말이야. 결절지, 대중교통의 결절지. 알겠죠? 그러면 이 지역이 토지 이용도를 높여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이걸 갖다가 용도 지역을 바꾸면 지금 이게 기반시설이잖아요. 기반시설을 확충하게 되면 오히려 더 못하게 되는 결과를 가져옵니다. 그러면 기반시설을 확충하지 않더라도 이 중에 대상 지역의 3분의 1까지는 알겠죠? 3분의 1까지는 어디 걸 지을 수 있느냐? 만약에 이게 일반 주거지역이면 준 주거지역 걸 지을 수 있게끔 하는 거예요. 알겠죠? 그러면 자 보세요. 용도를 갖다 용도 지역을 안 바꾸고 기반시설 부족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알겠죠? 건축의 행위를 뭐 시킨다? 완화. 얼마까지? 3분의 1. 단 국토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해야 된다. 이거 전제 요건. 그러니까 왜 올라가지만 이해를 해보세요. 그러면 결론적으로 보면 우리가 여기는 초중고등학교 못 등장하는데 자 우리가 준주거지역이다. 그럼 준주거지역은 몇 층까지 우리 줄 수 있냐? 가서 조심하면 되겠죠. 준주거지역 그러면 되게 기본적으로 봤을 때 크게 줄 수 있잖아요. 또 다양하잖아. 자 질 수 없다고 돼 있는 것만 몇 가지뿐이 없잖아요. 자 우리가 뭐라 했어요? 가서 보면 그 이종근의 단란주점 못 짓게 하고 그렇죠? 또 격리병원 못 짓게 하고 또 묘지 관련 시설 못 짓게 하고 가서 자원 출환 시설 못 짓게 하고 이렇게 몇몇 가지만 못 짓게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럼 여기는 많이 질 수 있게끔 되잖아요. 근데 그 중에서도 만약에 이걸 풀어준다 할지라도 이 중에서 못하는 거는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이 못하는 거는 대통령령으로 정해졌다는 얘기입니다. 알겠어요? 뭐로 정해졌다? 대통령령. 그래서 이제 그 얘기가 같이 합석해주면 그게 29페이지 오면 개별 규정에 복합용도 있어요? 없어요? 있죠. 대통령령에 보니까 거기 보니까 뭐해서 일반 주거지역이 준주거지역은 가능하지만 왜 가능하냐? 어디서 그러니까 가능한 거예요? 복합용도지구니까. 근데 못하는 경우가 있다. 알겠죠? 거기다가 위험물이라든가 또 우리가 갔을 때 가서 안마실수라든가 또는 동식물 관련 시설 또는 우리가 대표적인 것이 뭐 있어요? 장례 시설 이런 걸 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는 거죠. 그거는요. 그걸 하지 말고 나머지는 다 풀어줄 수 있게끔 한다는 얘기야. 그걸 무슨 용도지구로 한다? 복합 용도지구. 똑같아요. 그럼 우리가 보면 자 어차피 상업지역은 다 뭐가 됐어요? 다 완화되는 거 됐잖아요. 그럼 이제 두 번째로 봐요. 공업지역 중에 완화하는 건 뭐죠? 준공업지역. 그 일반 공업지역에서 하는 거와 준공업지역 있잖아요. 그럼 준공업지역 못하는 건 딱 두 가지뿐이 없잖아요. 우리가 뭐라고 배웠어요? 지난주에. 묘지에 춤춰서는 안 된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우리 그렇게 의존했죠. 묘지 관련. 그 다음에 뭐 있어요? 위락시설. 그러면 여기가 예를 들어서 일반 공업지역이다. 근데 자 이걸 갖다 용도를 바꾸려면 준공업지역 바꾸려면 기반시설이 부족하는 문제 생겨요. 그러나 여기 토지 이용도를 높이려면 알겠죠? 몇 번 범위 내에서 3분의 1 범위 내에서 국토장관이 정하는 기준 적합한 범위 내에서 풀어준다는 얘기야. 근데 그래도 못 등장하는 게 있어야 되겠죠. 자 예를 들어서 걷다가 아파트 같은 거 지으면 될까 안 될까? 안 되겠죠. 또 발랄하게 안마 받는 거 지으면 될까 안 될까? 안 되겠죠. 그렇죠? 이런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 원래 관리지역에서는 여기가 이제 관리지역이라 하면 여기가 관리지역 왜? 우리가 7가지잖아요. 완화시켜준 게 뭐 있어요? 준주거지역, 준공업지역, 상업지역 4개 계획관리지역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관리지역인데 그 관리지역에서는 등장시키는 것이 한계가 돼 있잖아요. 근데 계획관리지역은 좀 더 풀어주는 거잖아. 그러니까 관리지역도 계획관리지역에는 원래는 뭐가 못 등장하느냐 우리가 배웠어요. 못 등장하는 게 4층을 초과하는 거 못 등장한다 그랬어요. 그렇죠? 또 우리가 뭐를 못 등장한다 그랬습니까? 우리가 공동주택 못 등장한다 그랬잖아요. 또 일종 근생 중에서 일정 규모 넘는 거 못 등장한다 그랬잖아요. 2종 근생 일반성 같은 거 못 등장한다 그랬잖아요. 그 다음에 또 나가서 보면 이제 판매시설 못 등장한다 했어요. 단 판매시설은 성장관리방 아니면 3,000제곱미터 미만은 등장할 수 있다. 이런 조건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판매시설이라든가 이런 걸 계획관리지역에는 등장시키게끔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알겠죠? 그래서 쓰는 용도를 무슨 용도를 한다?
복합 용도 지구라 한다. 이렇게 한꺼번에 공부하면 되는 거예요. 따로따로 공부하지 말고. 알겠죠? 그래서 여기 되는 거다. 그럴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근데요. 자, 그럼 지금까지 용도 지구를 지정하는 원칙적으로 도시군 관련으로 9개가 19개, 예외적으로 조례가 정하는구나. 그렇죠? 그 중에 정하면서도 추가 세분, 신설. 그 중에 의무화되어 있는 것도 있고 다시 복합 용도가 새롭게 신설된 거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건 조례랑 상관없어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중요한 부분이 되는 건 용도 지구가 지정되면 우리는 당연히 부수적으로 뭘 가져오도록 돼 있죠? 행위, 제한을 가져오잖아요. 우리가 용도 지역도 마찬가지죠. 도시군관리 정역이 4개가 9개가 29개, 그 중에 부수적으로 행위 제한을 가져온다. 그래서 그 중에 보면 근거가 있었잖아요. 근거. 그렇죠? 그 여기도 우리는 용도 지구가 지정되면 행위 제한을 하는 것은 바로 이겁니다. 건축물의 용도 제한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열거줄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면 이때 용도 제한 중에서 보면 자, 여기 가장 대표적인 것은 원칙은 뭐로 정하는 거냐? 조례로, 도시공격 조례로 정하는 거예요. 그 조례에서 건축할 수 없다. 이게 가장 대표적인 겁니다. 그럼 건축할 수 없다는 얘기는 조례가 정하는 것만 건축할 수 없다는 건 나머지는 다 할 수 있다는 소리 아닙니까? 그럼 그만큼 용도 지역의 기능을 보완해 줄 수 있잖아요. 그러나 여러분들 시설 보호지구 같은 데는 건축할 수 있다면 개발한다 소리 내버리잖아. 안 되는 거지 거긴요. 그래서 예외적으로 다 건축할 수 있다 하는 것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건 안 해도 됩니다. 그래서 이게 원칙이다 볼 수 있어요. 그러면 이럴 때 여기에 조례가 아닌 개별 규정을 적용받는 게 있다. 우리 이미 용도 지역도 개별 규정 적용받는 거 배웠죠. 자, 뭐라고 배운 적이 있어요? 자, 공, 자가, 상, 수에게 말하길. 지천문이면 해는 해요, 수는 수로다. 이렇게 대표적인 얘기를 배웠잖아요. 네, 농림지역 중에 초보농은 초산농이다. 지난주에 배웠잖아요. 그죠? 그러면 그런 것들처럼 개별 규정이 있는 것처럼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개별 규정이 있느냐? 얘가 그럼 우선한다는 게 우선. 얘부터 적용받고 만약에 이 규정이 없다면 뭘 따라가라? 조례를 따라가라 이 소리입니다. 그러면 거기에 가장 대표적인 게 바로 뭐냐? 고도지구가 있습니다. 무슨 지구? 고도지구. 그럼 이 고도지구인데 우리가 작년까지만 해도 올 3월까지만 해도 최고 고도지가 있었어요. 최저가 있고 최고. 근데 지금은 그것이 세분되지 않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는 가장 중요한 게 이겁니다. 뭐로 정한다?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하는 거예요. 이걸 도시군 계획 조례로 장난칠 수 있어요. 얘는 뭐로 정한다?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그 이렇게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하면서 뭐가 나오냐? 여기는 최고 한도를 뭐 할 수 없다? 초과해서 건축할 수 없다. 오늘 3월까지는 우리는 최고로 나눠가지고 최저는 미달돼서는 안 되고 최고는 초과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배웠단 말입니다. 근데 지금은 고도지구가 뭐예요? 쾌적 환경을 위해서 최고 한도를 초과해서는 안 된다고 나왔잖아요, 법이. 그래서 여기는 도시군 관리계로 정한다는 걸 아시기 바랍니다. 여기가 가장 핵심입니다. 자, 두 번째는 이제 뭐가 있냐면 우리가 취락지구가 있어요. 자, 무슨 지구? 취락지구. 취락지구도 보면 법률에 보면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대통령을 정하는 것은 법률에 의하고 만약에 시험을 할 때 요게 세분돼 가지고 자연 취락, 집단 취락 이렇게 나왔다면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면 틀려요. 그럼 취락지구는 대통령으로 정하는 게 맞아. 그러니까 자연 취락은 그 중에서 뭐로 하면 대통령령이란 건 국토개혁법 시행령의 별표 규정에 따르라는 얘기야. 그래 거기서 보면 예를 들어서 격리병원 질 수 없다, 이런 아파트 질 수 없다 이런 경우 나오지 않습니까? 그걸 그대로 따라가는 거고 집단 취락증은 우리가 이미 배웠죠. 자, 집단 취락증은 어디에서만 나타나는 거죠 우리가? 개발 제한이고요. 제한을 줄여서 그린벨트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공법 시간에 그린벨트 나오면 그놈이 가장 센 놈이야. 자, 썬파워 얘가 얘만 나오면 얘 따라가야 돼 무조건.
그린벨트 나왔다면 개떡 같은 법 따라간다고 생각하면 돼. 무조건 우리끼리 공부할 때. 자, 무슨 법? 그래요. 그냥 우리끼리 합시다. 뭐 그거 가지고 뭐 점잖게 해봤자 필요 없잖아. 시험제 훈련. 개떡 같은 법. 개특법령. 좀 점잖게. 개발제한구역법. 정식 명칭은 개발제한구역 지정 및 관련 특별조치법령. 알겠죠? 개떡 같은 법 따라간다. 그런 거예요. 자, 그럼 여기 있는가 하면 이제 뭐가 있냐면 작년까지만 좀 바뀌었는데 여기 있죠. 우리가 개발 무슨 지구? 지능지구. 자, 얘나 공통점이 있어요, 없어요? 있지. 얘도 사업, 얘도 사업. 취락을 정비하는 거고. 얘는 뭐 하죠? 개발 조정을 정비하는 사업이잖아요. 그럼 얘는 몇 가지가 아니라 원래 5가지가 있어요. 주거개발, 산업유통, 관광휴양, 요 2가지를 합친 복합. 여기 없는 특정. 그럼 여기는 개발을 하기 때문에, 자, 이 자체가 뭐가 목적이냐면, 개발과 뭐가 목적이야? 정비가 목적이잖아. 정비 촉진이. 그래서 우리가 이미 배웠죠. 제가 개발자 나오면 무조건 뭐 해야 된다 그랬어, 우리? 잘. 그럼 개발하면 개발 계획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여기는, 개발 계획이나, 지구 단위 계획에 따른다. 이 소리가 다 어딨냐면 대통령령에 돼 있는 거예요, 이게. 대통령령에. 그래서 얘가 수립되었다, 수립되지 않았다, 이게 따라 달라지는 거예요. 수립 여부. 그럼 만약에 얘가 수립 전이다. 그러면 수립 전이다. 그러면 어디에 따를 거냐? 가서 조례에 따르는 거예요. 그럼 조례에 따른다는 소리도 만약에 수립 전이라면 그 지역에 정한 용도 지역의 건축만 할 수 있는 거예요. 용도 지역 것만. 지구는 적용받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수립되지 않았다면. 알겠죠? 근데 만약에 수립되었다면 얘에 따라가야 되겠지. 그 차이입니다. 그래서 수립 여부가 가장 중요한 거구나. 그래서 3가지로 나누는 겁니다. 알겠죠? 수립되기 전에는 바로 어디일 거냐면 용도 지역 것만 따라가는 겁니다. 그리고 조례가 정하는 것만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나가서 가져가면 여기 보면 수립되었다면 개발계획, 지구단위 계획에 따르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지구단위 계획은 잘하면 인센티브를 주고 떡을 주는 겁니다. 알겠죠? 이렇게 돼요. 그 다음 뭐가 있냐면 방금 했던 것처럼 뭐가 있냐면 저기 있는 복합 용도지구. 이거 역시 뭐에 따라 되어 있어요? 대통령령 따라 되어 있습니다. 그럼 대통령령 따른 걸 보니까 자, 이건 어렵게 올해 새로 출제된 거니까 혹시 가능성이 있다 어렵게 나올 수 있는데 우리끼리 자 보자고요. 자, 아까 그랬죠. 주거지역 중에 완화시킨 게 무슨 주거지역? 준주거지역. 그러나 개발 가능성이 있는 일반 주거지역을 준주거지역으로 바꿔야 되는데 바꾸려면 아까처럼 기반시설이 부족하잖아. 그래서 그렇다고 여기 교차지 같이 토지의 효용도가 높은 지역을 그대로 둘 수는 없잖아. 그러니까 어디 걸 따라가냐면 바로 준주거지역 걸 가져간다. 근데 준주거지역을 가져가도 못 등장하는 것이 있구나 하는 것만 알면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러면 못 등장하는 게 뭐뭐라 했어요? 주거지역에는 위험물과 관련된 거 안 되죠. 그렇죠? 안마시설 안 되는, 관람장 안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동물, 식물 관련 시설 안 되는 거고, 관람장, 알겠죠? 장례 시설은 지을 수 있다, 없다? 없다. 그 다음에 이게 뭐야? 공업지역 중에 개발 가능성이 가장 높으니까, 자, 여러분 봐봐요. 전용 공업지역을 갖다 완화시킨다면 더 큰일 나죠. 중화 공연성이니까. 그러니까, 환결제 일반 공업지역을 완화시켜주는데, 그걸 준 공업지역이라면 2가지뿐이 금지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럼 다 허용해서는 안 되잖아요. 그것도 아파트지라면 안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아파트라든가 노유자, 단란 안마, 아파트 노유자, 단란 안마는 안 된다. 알겠죠? 그 다음 아까 관리지역 중에서는 원래 할 수 없는데 그 중에 계획관리지역에는 보다 더 할 수 있게끔 해주는 거단 말이에요. 왜? 완화시켜줘야 되니까. 그래서 가능한 게 바로 뭐냐? 아까 그랬죠? 관리지역 원래 1종 근세 원칙을 할 수 있다 없다? 없다. 2종 근세도 할 수가 없는 게 원칙이다. 그 다음에 판매 시설도 할 수 있는 것이 할 수가 없다. 단 성장관리 방안에서만 3,000제곱미터 미만은 할 수 있다고 했었잖아요. 근데 여기는 그걸 허용해 주겠다는 얘기야. 그래서 그걸 같이 비교해보면 어디서 여러분 볼 수 있냐, 그 내용이 서브노트 여러분들 봐봐요. 23페이지 봐봐요. 23페이지면 거기 계획관리지역은 봐요. 4층을 초과하는 모든 건축을 할 수 없고, 아파트 건축할 수 없고, 1종 근생 중에 휴게점 재가점 할 수 없고, 2종 근생 일반 휴게 재가점 할 수 없잖아요.
단란주는 할 수 없잖아요. 그러면 판매 시설에서는 할 수 없지만 성장관에서는 얼마까지? 3,000제곱미터 미만 할 수 있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할 수 없는 거를 여기서 해주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뭐로다 지정해가지고 복합 용도지구를 지정해서 그만큼 해주겠다는 소리입니다. 이렇게 좀 이해를 해두세요. 좀 어렵다고 생각하시면. 자, 그럼 요까지가 바로 뭐냐면 여러분들이 가장 어렵게 생각할 수 있는 용도지구란 말이에요. 그리고 올해는 용도지구는 두 가지 정도 꼭 출제될 수 있다. 가장 단순하게 짝 짓는 거, 개념 짝 짓는 거, 아니면 방금 얘기했던 것처럼 저기는 복합 용도지구, 알겠죠? 행위제한 이렇게 나올 수 있단 말이에요. 자, 다음은 이제 뭐냐? 우리가 이미 배웠죠. 용도지역은 전국토를 1차적으로 규제하는 거죠. 평면 효율성만. 그거지 안 되니까 2차적으로 하는 게 뭐예요? 용도지구. 그게 만약에 용도지역과 지구가 있다면 뭐부터 적용받아야 돼? 에이, 지구가 특별법이잖아. 특별한 것도 적용받는 거예요. 알겠어요? 그래서 이제 그걸 갖다 보면. 그래서 아까도 했던 거, 만약에 그게 안 됐다면 용도지역과 말아. 한 얘기 한 거잖아요. 그래, 그걸 아시면 돼. 왜? 지구가 지역의 기능을 보완하는 거잖아요. 뭔지 알아요? 그러나 용도구역이란 말은, 자, 용도구역이라는 건 얘는 국지적이면서도 독자적으로 가져가는 거예요. 독자적. 그게 독자적으로 하는데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것이 뭐냐? 전통적인 것은요. 자, 우리가 스폴 현상을 방지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스폴 방지. 무질서 확산 방지. 그래서 이 스폴 현상 방지를 위해서 조정, 통합, 관리가 목적인 거예요. 그게 전통적인 네 가지가 있는 거예요. 그 네 가지를 우리가 뭐냐면 수, 도, 개, 시 이렇게 하는 거예요. 뭐라고 한다? 수도, 개, 시. 그 다음 하나는 뭐냐? 가서 규제를 뭐 해주게 해서 최소화해서 하는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이 입지규제 최소구역과 입지규제 최소구역 계획이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알겠죠? 이걸 우리가 정리해 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배울 게 이겁니다. 그럼 5가지인데 그 5가지 중에 성격이 단 하나가 뭐다? 입지, 규제, 최소, 구역. 이게 다른 거다. 그런 것을 아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졌을 때 가장 대표적인 걸 보면 우리는 거기 제가 일부러 그 5가지를 다 표시해놨죠? 표시해놨습니다. 그래서 보면 개발 제한 구역. 자, 그럼 여기는 이 용도 구역이라고 하는 것은 다 뭐로 정하는 거냐?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정하는 거예요. 여기는 예외가 없습니다. 다만 권한자만 다를 뿐입니다. 무슨 자만? 권한자만. 그러니까 우리가 봐봐요. 용도 지역을 지정할 때 예외가 있었죠. 공유수면 매립, 탑법상 의제가 있었잖아요. 용도지구도 조례에서 신설, 추가 있었잖아요. 근데 여기는 예외가 없습니다. 다 뭐로 정한다? 도시군 관리령입니다. 벌써 6년 전에 시험지 났어요. 뭐 광역도시 도시군기공개 다 틀렸단 말이에요. 그러면 누구만 다르다 뿐인 걸 알 수 있어요? 누구만 다르다? 권한자만 다르지 다 뭐로 정한다? 도시군 관리령으로 정한다. 쭉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것이 우리가 뭐가 있느냐? 뭐가 있어요? 개발 제한구역. 소위 우리가 그린 벨트라고 하죠. 이건 서양에서 있는 그대로 받아들인 거예요, 우리나라도. 자, 요게 가장 급한 것은 도시란 뜻입니다, 도시. 도시가 무슨 뜻을 갖고 있죠, 우리? 개발. 그래서 도시 개발, 시가와 개발, 지구단위 개발 이렇게 아시면 돼. 그러면 도시라고 하는 것은 계속 바깥으로 뭐라도 돼 있어요? 뻗어나도 돼 있잖아요, 스폴. 그래서 이렇게 되면 자꾸 뻗어나가면 도시의 정체성이 없어지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도시의 정체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바깥에다가 벨트를 매는 거예요, 벨트.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렇게 볼 수 있죠. 이제 열심히 이제, 몇 개월 안 나왔지만, 앉아있다 하면 베들레헴이 된단 말이에요. 그걸 안 보이려고 자꾸 벨트를 쪼이죠. 그렇죠? 자, 그것처럼. 바로 그린 벨트가 본래 목적이 이겁니다. 그래서 이게 본래 목적은, 자, 요게 포인트란 말이에요. 도시의 무질서한 뭐가 목적이다? 확산 방지. 이게 목적인 거예요. 그래서 이걸 목적으로 해서 누가 지정하느냐? 여기는 누가 지정했다? 국토장관이 지정하는 겁니다.
국토장관이. 그러면 문제는 바로 뭐냐? 여기 있네요. 우리가 이렇게 가져오다가 김신조 무장공비 사건이 있었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우리가 청와대 뒷산까지 왔잖아요. 그럼 결론적으로 이게 뚫렸고 도심에도 중요시설은 따로 묶어야 되겠다 이겠지. 그래서 대한민국에 있는 특수한 제도가 이겁니다. 보안상이란 말이 우리 특별하게 나타나는 보안상 개발 제한. 그래서 보안상도 개발을 제한하는 거고 무질서 확산 방지에도 개발을 제한하자. 그래서 보안상은 누가 요청한다? 국방부 장관이. 이건 국방부 장관. 알겠죠? 그래서 이건 국방부 장관이 국가보안상. 그러면 자 우리가 이 말하고 조심할 것이 가끔가다 혼동하는 사람이 있어요. 자 무질서한 시가화 방지하고 혼동해 준단 말이에요. 이거는 시가화 조정구역이야. 무질서한 시가화 방지는. 알겠어요? 그래서 가서 도시의 무질서 확산 방지하고 구별해 줘야 된단 말이에요. 그건 아까도 했죠. 그린벨트자 나왔다. 그러면 지정이 됐든 행위 제한이 됐든 다 어디 걸 따라간다? 그렇죠. 개떡 같은 법. 자 우리 보자. 개떡 같은 법. 개떡 법령을 따라간다. 그래서 개발 제한 구역 지정 및 관련한 특별조치법령 따라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래도 그 시험 문제 안 나오는 것도 다행이죠. 과거에는 12회 전에는 저것도 시험 문제 두 문제씩 꼭 나왔어요. 그러니까 하다 보니까 그린벨트가 많이 훼손하더란 말이에요. 그래서 뺐습니다. 저것도. 알겠죠? 옛날에는 산지법도 있었고 그렇습니다. 그게 없단 말이에요. 지금은. 자, 그래서 개떡 같은 법을 따라간다니 알겠죠? 그린벨트.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뭐가 있느냐? 자, 뭐가 있습니까? 자, 그러니까 순서대로 갑시다. 그러면 써부터 순서대로. 자, 뭐가 나왔어요? 도시, 자연, 공원, 구역. 그렇죠? 봅시다. 도시, 자연, 공원, 구역. 자, 여기는 그 자체가 누가 지정하는 거냐? 시도지사요, 대도시, 시장이 정한다는 거라. 그 포항시장은 포항시장이 정하는 거예요. 알겠죠? 그러면 이거는 어디서 얘기하는 거냐? 바로 이 지역에 반드시 무슨 지역이다는 걸 알 수 있어요? 도시지역이에요. 도시지역에서. 그래서 우리가 그 도시지역이다 그럴 수 있습니다. 그건 기본적으로 도시지역에서만 나타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도시지역이 아닌 데서는 도시자연공원구역이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그 왜 나타나는 거냐? 여기는 가장 중요한 입장이 있는 게 이겁니다. 이 식생, 나무가 잘 자라는 거. 식생이 양호한 이 산지를 개발을 갖다가 제한하는 거예요. 왜 식생이 양호한 산지 개발을 제한하느냐? 가장 중요한 건 여기 살고 있는 도시지역에 살고 있는 도시민의 쾌적 환경. 알겠죠? 휴식 공간. 이런 걸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도시민의 쾌적 환경이라든가 휴식 공간 등을 갖다가 제공하게 한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는 여기 그 대구광역시는 세 군데가 있잖아요. 그죠? 가장 대표적인 앞산. 알겠죠? 거기도 있겠고 또 저쪽에 그 팔공산 쪽에도 있습니다. 다갈이라 그저 도시적만 이루어지는 거예요. 알겠어요? 자, 그래서 이런 경우 그래서 쾌적한 환경 또 휴식 공간을 위해서 한다. 그럼 얘는 이걸 갖다가 지정한 거나 행위 제한은 따로 법률이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여기도 지정과 행위 제한은 따로 법률이 있어요. 그래서 따로 법률이 있다. 그러면 그걸 갖다가 도시공원 및 녹지등에 관한 법률. 다른 말 쓰면 그냥 공원녹지법으로 줄여서도 상관없습니다. 무슨 법이라고? 공원녹지법이라고 줄여서도 누가 뭐라 해서 한 명도 없어요. 다 이렇게 하자 법에서 서로 약속했습니다. 그러나 정식 명칭은 뭐라 했어요?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이렇게 볼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런 경우를 보세요. 그 다음에 이제 뭐냐? 수산자원 뭐가 있죠? 보호구역이 있죠. 자, 여기는 누가 정하는 거냐? 유일하게 누가 정했죠? 해양수산부 장관이 정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법에도 보면
자, 1만 제곱미터 미만은 시도할 때 위임할 수 있다는 근거는 있어요. 알겠죠? 근데 그거 가지고 문제가 없게 원칙론만 공부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해양수산부 장관 하는데, 자, 여기는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뭐냐, 우리가 여기 가장 중요한 게 이거예요. 수산 자원을 보호하는 거지 수자원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럼 수산 자원을 보호하기 위한 어디를 같아요? 공유 수면 플러스 어디까지? 인접 토지까지. 그래서 이 일대를 묻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수산자원 보호구역의 가장 대한민국 최고 많은 데가 거제도라고 했어요. 알겠죠? 거제도 웬만한 해안가 가서 뛰어보면요, 수산자원 보호구역입니다. 그래서 그럼 여기는 이 수산자원 청정해역을 보호하기 위해서, 수산자원을 보호하기 위해서 걷다가 입지를 제한하는 겁니다. 그러면 얘는 가장 궁극적인 수산자원 보호니까 행위 제한에 대해서는 뭘까 하느냐, 수는 수로 다 배운 적 있죠? 그럼 무슨 법을 따라갈 수 있어요? 수산자원 관리법에 따라 행위 제한을 받는구나. 무슨 법에 따라? 수산자원 관리법에 따라 행위 제한을 받는다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 이제 뭐가 있는가 하면 규제의 대표적인 것이 바로 뭐냐, 요겁니다. 무슨 구역? 시가와 조정구역. 자, 시가와 조정구역은요, 여기는 시도지사, 이 사람이 원칙입니다. 이 사람이 원칙이야. 그리고 예외적으로 누가 정한다? 국토장관이. 원래 이 사람 거였는데 이쪽으로다가 이 양을 한 거야. 이 양. 위임하고 틀려. 위임은 권한주의 일부를 주는 거고, 이 양은 아주 넘겨주는 겁니다. 전부를 주는 거예요. 근데 전부 주는데 못 주는 게 있어요. 국가계획 관련 건 못 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자, 이 사람이 원칙이 된 거죠. 이 양이 했기 때문에. 그러나 이 사람 예외가 됐어요. 왜 그러냐? 이 사람 무슨 계획과 관련됐으면 국가계획 관련인 거는 당연히 국토장관이 해야 되는 겁니다. 알겠어요? 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차이가 있는 거고, 그래서 국토장관만이 지정한다는 X가 되는 데가 여기 아닙니까? 그러면 문제는 여기 있네요. 우리 이걸 풉시다. 이걸 푸면 돼요. 자, 시가와 조정이란 말을 조금 더 우리가 한자 적게는 풀면 돼. 시가화. 시가화. 우리는 이 이 가짜가 무슨 가짜죠? 계획된 도로의 도로. 가로. 시가화. 그러니까 이 시가화란 뜻은 바로 개발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제 시가화 용도 그러잖아요. 개발을 용도라는 얘기가 그게. 시가화 유보 용도면 개발이 유보된 거라는 얘기입니다. 알겠어요? 그러면 여기 조정이란 말이 말 그대로 유보가 됐다는 뜻입니다. 개발은 되는데 왜 유보시키는 거냐? 자, 계획된 개발을 위해서 유보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거꾸로 얘기하려면 이게 바로 뭐냐? 무질서한 뭘 방지하는 거예요? 시가화 방지. 아까 도시의 물질 확산 방지랑 구별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여기는 어떤 경우냐? 자, 보세요. 자, 여기가 도시지역이고 요게 도시지역뿐만 아니라 여기는 그 주변 지역도 들어갑니다. 알겠죠? 도시지역뿐만 아니라 그 주변 지역도 들어가요. 그래서 이런 데다가 바로 시가화 조정구역을 갖다 지정하는 거예요. 또 이 지역은 자, 마음대로 해볼게요. 유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몇 년에서 몇 년까지 유보되냐면 5년에서 몇 년? 20년까지 유보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가서 인구 유입, 발전 정도, 산업 발달 정도 이게 따라 위치에 따라 달라집니다. 그러면 유보가 되는데 이거는 20년이 경과된 어느 날? 다음 날 뭐가 되죠? 실효가 되는 겁니다. 20년 경과된 다음 날 실효가 된다. 그런 것을 아시죠? 자, 그러면 여기는 가장 중요한 게 그겁니까? 무질서한 시가화 방지를 해서 타임존이 대개 5년에서 20년까지 무질서한 개발을 갖다 뭐 하겠다? 방지하겠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여기는 결국 이 유보된다는 건 행위가 제한된다는 거 아닙니까? 그 행위 제한은 어디서 나타나냐? 대통령령에 돼 있어요.
그럼 대통령령을 보면 크게 두 가지로 나눴습니다. 우리가 도시군 계획 사업, 그 다음 비도시군 계획 사업으로 나눕니다. 원래 사업 자체는 크게 두 가지로 도시공객 사업과 비도시공객 사업으로 나눠진다. 이렇게 공부하면 돼요. 그러면 자 여기 보자고요. 도시공객 사업일지라도 여기서는 해야 됩니까? 하지 말아야 됩니까? 해야 돼요? 하지 말아요. 여기다가 만약에 도로 같은 걸 해놓는다면 당연히 도로 뚫으면 무조건 개발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해야 돼? 하지 말아야 돼? 하지 말아야 되는 게 원칙이죠. 도시공객 사업도 하지 말라 이겁니다. 그러니까 용도 지역 지구에서는 도시공객 사업 무조건 다 했어요. 근데 용도 구역에서만큼은 금지. 알겠죠? 금지. 이 도시공객 사업 자체가 국방상 공익상, 그럼 봐봐요. 국방상 공익상, 그러면 이건 주무장관이 요청하는 거 아닙니까? 그럼 지정 목적에 지장이 없다면 국토장관하고 국방부 장관하고 레벨이 어떤 레벨이야? 같은 레벨이지. 그럼 허가받는다 소리 하면 될까 안 될까? 안 되는 거지. 그러니까 이럴 때는 요청이 있다면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인정해주만 하는 겁니다. 이게 인정. 뭐 해주면 해준다? 인정하면 누가 인정해주고요? 국토장관이. 이건 국토장관이 인정. 그래서 요게 되는 거고, 그러면 만약에 여기다 시가조정구역으로도 여기다가 군사기지 같은 걸 해야 되겠다. 해야 되는 겁니다. 알겠죠? 자, 공익상 필요한 건 해야 할 정도예요. 자,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 여기 봐봐요. 비도시공객 사업은 도시공객 사업이 우선하니까 얘는 일단은 금지시켜 놓은 거예요. 알겠죠? 금지. 그러면 얘가 왜 금지냐? 여기에 지장을 초래할까봐 금지시켜 놓은 거지 않습니까? 그럼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금지를 갖다가 뭐 해줘요? 풀어줘요. 그걸 갖다가 뭐라면 우리가 금지를 해제해준다. 이걸 갖다가 뭐라면 허가라는 거예요. 법에서. 그래서 이걸 갖다가 우리가 법에서 요 두 가지를 합쳐서 뭐라고 지칭하냐? 개발행위 허가라는 거예요. 이 자체가. 무슨 허가? 개발행위 허가. 그래서 쓰는 거예요. 법에서는. 그러면 이 개발행위 허가, 그러면 도시공객 사업에 지장이 있는지 없는지 미리 물어봐야 될 거 아니야. 누구한테? 도시공객 사업 시행자한테. 알겠죠? 그럼 물으면 지장이 없다면 허가를 해준대. 누가 허가해 주는 거예요? 시도사가 해줄까요? 국토장관이 해줄까요? 아니면 누가 해줄까? 그럴 줄 알고 물어본 거죠. 틀린 거예요. 여기는 도시군에 어긋나지 말아야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도시군의 최고 대빵이 누구야? 특광자, 시장, 군수한테 허가받는 거예요. 특광자, 시장, 군수한테 허가받도록 되어 있는 겁니다. 그 이와 같이 특광자, 시장, 군수한테 허가를 받았지 않습니까? 그죠? 그럼 여러분이 중요한 내용은 특광자, 시장, 군수한테 허가를 받았습니다. 그 여기는 우리끼리 공부할 때 허가가 우리끼리 그냥 공부하자고요. 99%가 허가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뭐 나왔다. 옛날에는 그것 때문에 그 밑에 뭐 안 믿고 마기, 토토, 공주 이런 말 썼는데 그거 굳이 외울 거 없습니다. 지금은요. 그래도 호결실을 위해서는 한 거예요. 마을의 편익시설도 뭐 받아야 된다? 허가 받아야 돼. 기존 건축물을 갖다가 증개하겠다? 허가 받아야 되는 거예요. 알겠죠? 토지 연결 변경, 토속 채취 다 허가 받는 뜻입니다. 그 내용 앞에 밑에. 그 다음에 우리가 공장을 짓는다라도 허가 받는 거예요. 또 주택 허가 받는 겁니다. 알겠죠? 농업 관련도 허가 받도록 돼 있어요. 광업도 허가 받는 거예요. 임목벌채도 허가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건 다 허가 받는 게 원칙이에요. 그럼 외우지 말고 몇 퍼센트? 99%. 그럼 1%가 뭐가 있을까요? 하는 걸. 신고가 딱 하나 있어요. 우리가 기득권 존중 배웠잖아요. 수시 몇 개월 내 신고? 3개월 내 신고. 그래서 수시만 신고가 있다는 머릿속에 알고 계시면 돼요. 그럼 시험일 할 때 우리가 이렇게 나올 수 있죠. 자, 여러분들 보면 119 안전센터 허가받아야 돼? 신고해야 돼? 개항해야 돼? 누가 신고를 하랬어요? 신고는 딱 하나 뿌렸더래요. 기득권 존중. 그러니까 무조건 뭐 받는다? 허가 받는다. 예비군 훈련장
그래서 주민의 편익을 위한 걸지라도 뭐 받는다? 허가 받는 거예요. 그럼 농사 관련 것도 뭐가 농사 관련돼 있는 건축물 짓는 걸 얘기하는 게 농사를 갖다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잠시 퇴비사 이런 걸 짓겠다면 무조건 뭐 한다? 허가인데 거부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근데 그럼 딱 하나 알 수 있는 거꾸로 하나 알아듣고 자 주택을 신축하면 무조건 무질서하게 시가가 될 거 아닙니까? 그럼 주택 신축은 인구 유입의 가장 1번이잖아. 하면 돼 안 돼? 안 되지. 그럼 주택은 뭐만 한다? 증축만. 그래서 주택은 증축만 가능하다 하는 말 쓰는 겁니다. 주택은 자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래서 그게 가장 핵심 포인트다. 근데 만약에 허가받지 않고 했다 그럼 어떻게 한다면 가서 원상회복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뭘 요구한다? 원상회복을 요구해. 그래도 만약에 거기에 따르지 않는다 그러면 대집행하고 우리는 공법 시간에 투기행위는 무조건 3.3 무조건 공법 시간 3.3 3.3하자. 투기행위에서 안 걸리면 3.3 알겠죠? 3년 이하의 징역 3천만 원의 벌금이다 이렇게 주면 되는 거예요. 요게 바로 뭐에 대한 내용이냐 그래 봤을 때 우리가 어떤 걸 얘기하는 거예요? 시가와 조정 구역에 대한 내용이다 알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 잠시 쉬었다가 입지규제 최소구역 별도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